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 인수를 놓고 나토 8개국에 대해 2월부터는 10%, 6월부터는 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에서 화이트칼라 전문직 채용이 전반적으로 위축되면서 명문대학의 MBA 졸업생들도 취업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교육부가 학자 융자금 상환 불능자들에 대한 봉급 압류를 새로운 상환 플랜이 완비될 때까지 연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4년간 영주권 발급이 240만 명 대폭 감축될 걸로 전국 미국 정책재단이 추산했습니다. 미네소타에서 전개되고 있는 단속 작전으로 형사범죄자, 갱단원 등 3,000명을 포함해 10,000명 이상 체포했다고 국토안보부가 발표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 인수를 놓고 덴마크와 영국, 프랑스, 독일 등 나토 8개국의 미국 수입품에 대해 2월부터는 10%, 6월부터는 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해 그린란드 인수전이 관세 전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나토 국가들에 대한 관세 부과 소식에 미국의 달러와 국채, 증권을 내다 파는 외국 투자자들의 셀 아메리카 투매 현상도 벌어졌습니다. 한면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방식이든지 그린란드를 얻어낼 것으로 선언한 후에 덴마크와 그린란드가 거부하자 군사 옵션 대신에 우선 관세 카드를 꺼내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그린란드 강제 인수에 강하게 반대하며 군병력 파병까지 고려하고 있는 나토 동맹 32개국 가운데 핵심들인 덴마크, 영국,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등 8개국에 대해 새로운 추가 관세 부과를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그린란드 인수가 완료될 때까지 이들 8개국의 미국 수입품에 대해서는 2월 1일부터는 10%, 6월 1일부터는 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영국 10%, EU 회원국들에게는 15%의 관세를 이미 부과하고 있는데 여기에 추가 관세를 더해 물리게 됩니다. 그럴 경우 독일 자동차, 스웨덴 가전제품 등의 수입 물가가 급등하거나 아예 수입이 급감해 공급 차질을 불러오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린란드 인수전이 새로운 관세 전쟁으로 번지자 자본 전쟁으로까지 비화될지 모른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고 CNBC가 보도했습니다. 미국의 금융시장에서는 20일 미국 달러와의 가치가 주요 6개 통화 대비 1%포인트나 급락했습니다. 미국 국채를 내다 파는 외국 투자자들이 급증하면서 미 국채 수익률은 급등하고 있으나 이는 주택모기지 이자율의 하락에 제동을 걸게 됩니다. 뉴욕 증시에서 다우지수는 600포인트 이상, 나스닥은 400포인트 이상, S&P는 100포인트 이상 급락하는 투매 현상을 보였습니다. 이는 셀 아메리카로 불리고 있으며 외국 투자자들이 미국의 달러와 채권, 주식을 내다 파는 셀 아메리카 투매 현상과 자본 전쟁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CNBC는 우려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유럽 주요국 정상들이 22일까지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다보스 포럼에서 긴급 정상회담을 갖기로 합의해 어떤 타협책을 찾느냐에 따라 그린란드 인수전, 관세전쟁, 자본전쟁의 앞길이 갈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미국에서 화이트칼라 직종이 전반적으로 위축되면서 명문대학의 경영전문대학원 MBA 졸업생들까지 취업난을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해 졸업 후 수개월이 지나도 일자리를 찾지 못한 비율이 크게 높아졌는데요. 이는 금융과 컨설팅 등 전통적으로 선호도가 높은 화이트칼라 직종의 채용이 감소한 탓으로 분석됩니다. 안혜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에서 화이트칼라 전문직 채용이 전반적으로 위축되면서 명문 경영전문대학원, 이른바 MBA 졸업생들 사이에서도 취업난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기업들이 사무직 채용에 극도로 신중한 태도를 보이면서 MBA 구직 시장이 1년 넘게 침체 상태에 머물러 있다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주요 경영대학원들의 취업 성적은 코비드-19 이전보다 눈에 띄게 악화됐습니다. 듀크대 경영대학원의 경우 졸업 후 3개월이 지나도록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졸업생 비율이 21%에 달했습니다.
미시간 대학교 로스 경영대학원도 같은 기준으로 15%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치지만 2019년 당시 5%와 4%였던 것과 비교하면 상황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조지타운 대학교 경영대학원에서는 이 같은 흐름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졸업 3개월 후 미취업 비율은 2019년 8%에 불과했지만 2024년에는 16%로 늘었고 2025년에는 25%까지 치솟았습니다. 졸업생 4명 가운데 1명이 여전히 일자리를 찾고 있는 셈입니다. 구직 현장에서 체감하는 어려움도 큽니다. 일부 지원 직무는 MBA 진학 이전보다 낮은 연봉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취업난의 배경에는 미국 고용시장 전반에 둔화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미국에서 증가한 일자리는 월 평균 약 4만 9천 개로 최근 20여 년 사이 가장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늘어난 일자리 대부분은 의료와 보건 서비스 분야에 집중돼 있어 금융, 컨설팅, 전략 직무를 선호하는 MBA 졸업생들과는 맞지 않는 구조입니다. 여기에 기업들의 구조 조정으로 나온 기존 화이트칼라 인력까지 구직 시장에 유입되면서 경쟁이 한층 치열해졌습니다. 다만 일부 경영대학원에서는 적극적인 대응으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컬럼비아 대학교는 네트워킹과 기업 연계를 강화한 결과 졸업 3개월 후 미취업 비율을 10%까지 낮췄습니다. 보스턴 컨설팅 그룹과 JP 모건 체이스, 아마존 등으로의 취업 사례도 늘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역시 인공지능을 활용해 졸업생과 채용 공고, 동문을 연결하는 시스템을 강화하면서 미취업 비율을 23%에서 16%로 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MBA 졸업생들의 취업 상황은 여전히 팬데믹 이전과 비교하면 어려운 수준입니다. 미국 내 화이트칼라 채용 환경이 빠르게 회복되지 않는 한 명문 MBA 졸업생들 역시 장기간의 구직과 눈높이 조정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미국에서 학자 융자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디폴트가 550만 건을 넘어 곧 1000만 건에 달할 것으로 우려되는 가운데 새해 1월부터 단행하려던 봉급 압류 조치가 올 하반기 이후로 전격 연기됐습니다. 연방교육부는 270일 이상 상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환 불능자들에 대한 봉급 압류를 새로운 상환 플랜이 완비될 때까지 연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학자 융자금을 270일 이상 연체해 디폴트, 즉 상환 불능으로 분류된 사람들에 대한 봉급 압류 조치를 전격 연기했습니다. 연방교육부는 당초 1월 7일부터 1000명을 시작으로 봉급 압류 조치에 나서려던 계획을 연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연방교육부는 새로운 상환 플랜이 완비될 때까지 봉급 압류를 연기한다고 밝혀 새 플랜 가동일로 예고한 7월 1일 이후에나 시행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당초 연방교육부는 지난 1월 7일에 가장 먼저 1000명에게 봉급 압류 통보를 발송하고 매번 대폭 확대할 것으로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상환 불능자들의 다수는 일자리를 못 구해 돈을 벌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할 것이므로 압류할 봉급도 소수에 그칠 것이란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더욱이 젊은 층일수록 AI 인공지능 시대를 맞아 극심한 구직난을 겪고 있어 봉급 압류 조치는 경제난을 악화시킬 것이라는 겁니다. 미국에선 4,300만 명이 이용하고 있는 학자 융자금을 270일 이상 상환하지 못하는 디폴트가 이미 550만 명을 넘어섰고 올 상반기 안에 곧 1000만 시대를 맞게 될 걸로 예고됐습니다. 연방교육부의 통계에 따르면 1월 초 연체 통보를 받은 지 270일이 되면 디폴트, 즉 상환 불능으로 분류되고 있는데 550만 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또한 장기 연체 중인 368만 명은 올 상반기에 270일에 도달해 디폴트에 임박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학자 융자금 상환을 연체하고 있는 사람들은 디폴트 대상자들 이외에도 또 다른 920만 내지 970만 명이나 더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심각한 사회 문제, 경제 문제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연방교육부는 새로운 상환 플랜들을 7월 1일부터 가동하기로 일정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디폴트된 학자 융자금에 대한 봉급 압류 조치는 올 하반기에나 단행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현재 학자 융자금을 이용하고 있는 미국민들은 현재 4,270만 명에 달하고 총액은 3분기인 9월 말 현재 1조 6,530억 달러로 2위 자동차 할부 금융과 20억 달러밖에 차이가 안 나 4분기에는 순위가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행정부 4년간 미국의 합법 이민, 즉 영주권 발급이 240만 명으로 대폭 감축될 걸로 전국 미국 정책재단이 새로 추산했습니다. 그중에서 영주권 발급의 절반이나 차지하고 있는 시민권자의 직계가족 이민에서 4년간 165만 5천 명이 급감하고 피난민, 추첨 영주권 93개 금지국 등에서 동결될 걸로 나타났습니다. 한면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사상 최대 불법 체류자 체포 추방 작전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으나 합법 이민, 즉 영주권 발급을 절반으로 대폭 감축하려는 조치들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각종 합법 이민 통제 조치들로 영주권 발급, 즉 합법 이민은 최소 33%, 최대 50%로 반토막나게 된다고 전국 미국 정책재단이 새로 추산했습니다. 트럼프 4년간 합법 이민을 33% 줄이게 되면 영주권 발급이 150만 개 감축되고 50% 반토막 나면 240만 개가 급감하게 된다고 이 재단은 계산했습니다. 2023 회계년도 한 해 동안 미국은 117만 3천 개 영주권을 발급해 합법 이민자들을 늘렸는데 트럼프 행정부의 각종 통제 조치로 33% 줄이면 154만 6,700개, 50% 급감시키면 237만 개의 영주권 발급을 감축하게 된다고 전국 미국 정책재단은 밝혔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직격탄을 맞을 범죄는 미국 시민권자가 초청하는 배우자, 미성년 자녀, 부모 등 직계가족 이민으로 이 재단은 내다봤습니다. 직계가족 이민에 의한 영주권 발급은 트럼프 4년 동안 최소 94만 1,600여 명, 많게는 165만 5천 명이나 대폭 감축될 것으로 전국 미국 정책재단은 추산했습니다. 직계 가족 이민은 미국 영주권 발급에서 거의 절반인 48%나 차지하고 있는데 트럼프 행정부는 한 사람이 먼저 미국에 온 다음에 가족들을 모두 데려오는 체인 이민이라며 절반 삭감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직계 가족 이민을 반감시키기 위해 트럼프 행정부는 퍼블릭 차지, 공적 부조를 이용하면 영주권 신청을 기각시키겠다는 새 정책을 공표해 놓고 있습니다. 퍼블릭 차지 공적 부조 정책을 다시 강화해 이민 신청자들은 물론 그 초청자인 미국 시민권자들이 현금 보조뿐만 아니라 후스탬프 식품 보조, 메디케이드 저소득층 의료보험, 렌트 바우처를 비롯한 주거 보조를 이용하면 영주권 신청을 기각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직계가족 이민 이외에 트럼프 행정부는 연간 허용하는 난민 쿼터를 12만 5천 개에서 7,500개로 급감시켰기 때문에 4년간 47만 개 영주권 발급을 축소하게 됩니다. 추첨 영주권의 사실상 폐지로 1년 5만 5천 개씩 4년간 16만 5,200개를 중지시키게 됩니다. 여기에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발표한 93개국 출신들에 대한 영주권 수속 중지로 32만 4천 개가 추가 감축될 수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미네소타에서 전개되고 있는 오퍼레이션 메트로 서지, 즉 도심 증강 작전으로 악한 중에 악한으로 꼽히는 형사범죄자, 갱단원 등 3천 명을 포함해 1만 명 이상 체포했다고 국토안보부가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로스앤젤레스 1만 명에 이어 미네아폴리스와 세인트폴에서도 1만 명 이상 체포했고 시카고 4,500명, 보스턴 2,900명, 뉴욕시에서 2,400명 체포한 것으로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네소타의 쌍둥이 도시들인 미네아폴리스와 세인트폴에 3천 명의 연방 요원들을 집중 투입해 이민 단속 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오퍼레이션 메트로 서지, 즉 도심 증강 작전으로 이름 붙인 미네소타 작전에서 1만 명 이상 체포했다고 국토안보부가 발표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19일자 언론 발표에서 미네소타 작전에서 월스트 오브 월스트, 즉 악한 중에 악한으로 꼽히는 형사범죄 불법 체류자 3천 명을 체포해 1만 명 이상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안보부가 발표한 형사범죄 불법 체류자들 중에는 아시안 보이즈로 불리는 아시아 갱단원들인 라오스 출신들이 다수 포함됐습니다. 라오스 출신으로 체포된 불법 체류자들을 보면 살인과 성범죄, 폭행과 강절도, 마약 사범들이 있습니다. 미네소타에 가장 많이 몰려 살고 있는 소말리아계도 폭행과 위조, 마약 소지, 절도 등 여러 범죄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베트남 출신은 상습 음주운전으로 여러 번 체포된 전력이 있고 절도와 사기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멕시코, 과테말라, 쿠바 등 중남미 출신 형사범죄 불법 체류자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 체류자 체포 추방 작전에서 이민 단속이 강화 확대되면서 형사 범죄자 비율이 낮아지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미네소타에서 전개되고 있는 오퍼레이션 메트로 서지에서 현재까지 체포된 10,000명 이상에게 형사범죄 기록이 있는 불법 체류자들은 3,000명이어서 30%대로 낮아졌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사회의 가장 위험한 악한 중의 악한을 소탕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불법 체류 자체도 미국 법을 어긴 범죄이므로 불법 체류자 체포 추방 작전에서 붙잡히는 이민법 위반자들도 모두 체포 구금하고 있다가 추방 절차에 넘기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첫 해인 2025년 안에 갱단원 7,000명 이상 체포한 것으로 뉴욕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엘살바도르 출신 MS-13, 베네수엘라 출신 트렌드 아라과, 아시아 갱단인 아시안 보이즈 등에서 대거 갱단원들이 체포되고 대거 추방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